주변을 둘러보던 파스파르투 눈에 띈 게 하나 있었어요. 아주 놀라운 교통수단이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반갑습니다. 최성호입니다. 80일간의 세계일주, 오늘은 11장입니다. 11장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필리어스 포그가 엄청난 값을 치르고 교통수단을 구하다. 지금까지 본 거에 따르면 배도 탔고 기차도 탔고, 이번은 어떤 교통수단이 나올까요? 또 엄청 비싼 값을 지불했다. 얼마나 값을 지불한 것이길래? 지금 어디 가고 있는지 한번 내용 확인해 볼까요? 포그 씨하고 파스파르투 인도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열차를 타게 됐죠. 지난 10장에서 한 사건이 있었죠. 하마터면 기차에 제때 탑승하지 못할 뻔했습니다. 운 좋게도 기차에 탑승을 해서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엄청난 사건들이 두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차를 타고 인도 전체를 횡단하고 있는 두 사람. 그런데 한 사람이 더 늘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기차에서 만나게 된 영국 군인 프랜시스 크로마티 경이었어요. 프랜시스 경이 열차에서 포그 씨하고 파스파르투를 만난 거죠.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80일 동안 세계 일주를 한대요. 대체 이런 일을 왜 하는 걸까?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장면이 나와요. 어쩌면 이 신사는 자신이나 타인을 위해 도움되는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일지도 모르겠다. 자, 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제정신이라면 어떻게 전 재산을 걸고 이런 80일간 세계 일주를 하겠다는 내기를 하겠어요? 아마 이 사람은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자기 즉흥적으로 하고 싶은 일들을 하면서 제멋대로 사는 사람인가 보다. 진짜 그런가요?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걸 이미 알고 있죠. 그리고 나서 여행이 계속됩니다. 하룻밤을 이제 지내게 돼요. 열차 안에서 뭐 파스파르투랑 이야기도 하고 이제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게 됩니다. 다음날 한 오전 8시쯤 됐을까요? 열차가 잘 가고 있더니 갑자기 멈춰섭니다. 정거장인가? 잠깐 멈췄다 가는 건가? 그랬더니 갑자기 소리가 들립니다. 그 기차의 승무원이 이야기합니다. 모두 내리세요. 이제부터는 걸어가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 지금 인도를 횡단하고 있어요. 열차 길이 끊어졌어요. 선로가 없대요. 황당하죠? 나는 기차표를 분명히 종착역까지 끊었는데 중간에 선로가 없어서 걸어가는 구간이 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프랜시스 경이 막 따집니다. 아니, 이거 말도 안 되지 않냐? 신문에서 내가 읽기로는 인도 횡단철도는 다 완공이 됐다고 그러던데 왜 여기 철로가 없는 거냐? 승무원이 오히려 답답해하면서 얘기합니다. 아니, 뭐 신문이 틀릴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 지내는 사람들은요, 이 구간에는 열차 선로가 없다는 사실을 모두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다들 걸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라하바드까지 약 한 80km 정도는 알아서 가셔야 됩니다. 너무 황당하잖아요. 근데 주변을 돌아보니까 아무도 따지지를 않는 거예요. 진짜 이 세 사람 빼곤 다 알고 있었나 봐. 당황하는 프랜시스 경, 포그 씨는 여전히 침착합니다. 프랜시스 경이 너무 당황해서 놀라서 물어봅니다. 아니, 포그 씨, 지금 80일간 세계 일주를 하려면 1분 1초가 아까운 때인데 이거 어떡합니까? 제 시간에 캘커타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포그 씨는 또 당황을 하나도 안 해요. 포그 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이런 일이 생길 줄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하지만 여행 중에 반드시 장애물이 나타날 거라고는 예상했죠. 우리는 이미 사흘 정도 시간을 벌어뒀기 때문에 25일 날 출발하는 배를 타기까지 아직 우리에겐 시간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파스파르투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변을 돌아다닙니다. 주변을 둘러보던 파스파르투 눈에 띈 게 하나 있었어요. 아주 놀라운 교통수단이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짜잔! 코끼리를 발견한 거예요. 근데 나름 좀 신박한 것 같아요. 길도 없고 열대우림, 막 날씨도 덥고 걸어서 이동한다는 건 말도 되지 않지만은 뭐 자동차가 있을 리도 없고요. 그런데 코끼리는 의외로 튼튼하고 여러 사람을 태울 수 있는 동물인데다가 숲길을 헤쳐나가는 데에는 되게 어울리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흥정을 시작합니다. 내가 얼마를 주면 이 코끼리를 빌려주시겠습니까? 총 600파운드 되는 돈을 내면 코끼리 빌려주시겠습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6천만 원이에요. 그런데 코끼리 상인이 돈 냄새를 맡았습니다. 이 포그 씨가 아주 돈이 많은 사람이라는 걸 눈치챈 것 같아요. 빌려주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값을 흥정하다가 결국 포그 씨가 뭐라고 이야기하냐? 줬어. 그럼 내가 아예 이 코끼리를 사겠어. 얼마에 산다 그랬을까요? 질문. 책을 읽으신 분들은 다 알 거야. 2,000파운드의 코끼리를 사겠다고 말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은 2억 정도 되는 거예요. 돈이 많아서 그런가? 아니면 포그 씨 호구인 건가? 프랜시스 경이 포그 씨가 아주 침착한 모습을 보면서도 깜짝 놀랐는데 이 몇 번 대화하고 나서 코끼리 2억에 사겠다고 얘기하는 거 보고 더 크게 놀랐어요. 그렇게 해서 결국 코끼리를 사게 되고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자,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이 논술을 하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고민이 들죠. 이 행동이 과연 올바른 행동일까? 포그 씨가 불과 며칠 여행하겠다고 2억을 들여서 코끼리를 산다고? 이건 너무 돈 낭비하는 거 아니야? 그러다가 가지고 있던 돈 다 쓰게 되면 이거 여행 끝까지 마칠 수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바로 들더라고요. 근데 포그 씨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만 파운드, 즉 20억 정도가 걸린 내기이기 때문에 2억 정도 쓰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제값의 20배를 주더라도 이 코끼리를 사는 것이 옳은 선택이다. 실제로는 코끼리 가격이 한 20배 이상을 주고 산 거였나 봐요. 1,000만 원이면 살 수 있는 코끼리를 2억 가까이 준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포그 씨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단순하게 질문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런 거예요. 이 행동이 과연 옳은 행동이었을까? 옳지 않은 잘못된 행동이었을까? 주변에 또 다른 교통수단, 혹시 더 빨리, 더 싸게, 혹은 똑같은 코끼리를 산다 할지라도 좀 더 합리적으로 흥정을 하거나 다른 코끼리를 살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는 게 현명하지 않았을까? 왜? 조금이라도 돈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이런 방식의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돈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일까요? 시간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걸까요? 돈과 시간에 대해 가치를 부여하는 방식들은 사람마다 다 다른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이 시시때때로 바뀌어지기도 합니다만 모든 사람들의 근본적인 생각 속에 시간과 돈이라는 것은 매우 귀중한 가치인 것은 분명해요. 좀 더 적용해보자면 지금 나는 시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나요? 아니면 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나요? 어쩌면 이 양쪽 모두에 대한 입장들을 생각해보면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떠올려보면 좋겠고요. 그 떠올림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포그 씨가 코끼리를 2억 주고 산 행동이 과연 올바른 행동이었는지 아니면 옳지 않은 어리석은 행동이었는지 단순한 호구였는지 아니면 매우 현명한 판단을 내리는 똑똑한 전략가였는지 여러분의 생각을 함께 같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면 12장에서도 재미있는 질문으로 여러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